지금부터 적정 기술에 대해 알아보고 적정 기술의 예시 중 하나인 폴드스코프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기술이란 기술이 사용되는 사회 공동체의 여러 조건을 고려해 그 지역에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이 용어는 슈마우의 중간 기술이라는 용어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선진국과 제3세계의 빈부 양극화 문제에 따라 올바른 개발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중간 규모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중간 기술의 특징으로는 현지의 재료를 사용하며 적은 자본과 간단한 기술이 사용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 자체가 기술적으로 미완의 단계를 의미하거나 첨단 기술보다 열등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고 현장의 활동가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에는 적정 기술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적정 기술은 초기에는 단지 제3세계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로만 해결이 되었는데요. 현재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의 문제에 가장 성공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점들이 환경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 기술로 자원 낭비를 하지 않고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현재는 지속 가능한 개발로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적정 기술의 예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태양열 조리기가 있습니다. 태양열과 반사판을 이용하여 그 열을 이용해 음식을 조리하는 기구입니다. 이 기구는 전기를 따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라이프 스트로우입니다. 오염된 물을 많이 먹고 배탈이 나거나 이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빨대 모양 안에 여러 가지 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물을 마시게 되면은 오염된 물을 깨끗한 물로 마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비티 라이트입니다. 중력을 이용한 장치인데요. 무게가 나가는 추를 위쪽으로 당겨서 놓으면 그 추가 천천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며 그 무게를 이용해 발전기를 돌리게 됩니다. 이걸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조명을 밝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페달 펌프입니다. 자전거 바퀴와 펌프를 연결해 놓은 것인데요. 이 바퀴 위에 올라가서 펌프를 돌리면 안쪽에 있는 식수가 퍼올려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수축구공 소켓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낮 시간 동안에 축구공을 차고 놀면 그것을 이용하여 충전이 되고 이 에너지를 밤에 조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리터 오브 라이트입니다. 전기를 없이 켜는 전등인데요. 페트병 안쪽에 세제와 물을 집어넣습니다. 세제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안쪽에 녹조류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고요. 물을 넣은 페트병이 볼록 렌즈 역할을 하여 안쪽에 빛을 밝혀주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팟인 팟 쿨러입니다. 두 개의 항아리를 겹쳐놓고 사이에 모래를 놓은 뒤 그 위에 물을 넣어서 물이 증발되면서 열을 빼앗아가는 이런 친환경 냉장고를 이용을 하는 것인데요. 10도가량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 동안 음식을 보관할 수 있게 됩니다. 여덟 번째 폴드스코프인데요. 이게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한 종이 현미경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드스코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종이로 만든 현미경인데 아프리카와 같은 빈민 국가에서는 오염된 물이나 혹은 말라리아 모기 등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현미경이 필요한데 현미경이라는 장치가 빈민국가에선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값싼 종이 현미경을 이용하여 이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 속의 말라리아 원충이나 각종 기생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지금부터는 폴드스코프를 제작하고 관찰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드스코프 구성품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종이로 된 설명서가 들어가 있고요.
폴드 스코프 본체 부품, 렌즈 1개와 커플러 3개, 프레파라트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스티커, 그리고 여기 아이디 카드가 있고요. 렌즈를 닦을 때 사용하는 면봉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본체 조립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체를 조립하기 위해서는 안에 붙어있는 종이 부품들을 떼내야 합니다. 본체에 커플러를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플러와 렌즈는 자석의 힘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힘을 줘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분리를 해보면 커플러가 총 3개이고요. 렌즈가 1개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커플러 2개를 먼저 이용해 줄 거고요. 이 하나는 스마트폰에 붙여서 사진을 찍을 때 활용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플러는 이 부분이 자석이기 때문에 앞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이 위쪽에 끼울 때는요, 은색이 위로 가도록 끼워줍니다. 은색이 위쪽으로 가도록 커플러를 끼워주고요. 뒤로 돌려서 빨간 부분 2개 끼워줄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 귀 쪽 튀어나온 부분에 이 점선으로 된 부분을 끼울 수 있는데요. 얘는 뒤집어서 까만색이 위로 올라가도록 끼워주겠습니다. 커플러 2개를 모두 끼운 후 아래쪽 커플러를 위로 접어서 날개 부분을 고정을 시켜줍니다. 날개 부분 고정을 시켜준 후에는 아까 스티커 뭉치 안에 이렇게 생긴 양면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이 양면 스티커는 렌즈와 커플러를 고정할 때 사용을 할 건데요. 사실 이 렌즈는 자석의 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양면 스티커 없이도 고정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안정적인 고정을 위해 양면 스티커 하나를 떼내어서 위쪽 커플러에 붙인 뒤 이제 이 은색 부분을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서 붙여줄 겁니다. 자석이 있기 때문에 딸깍 소리와 함께 붙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본체에 들어가는 포커스 램이라는 부분을 조립해 줄 건데요. 얘는 뒤로 뒤집어서 이 짧은 부분부터 점선을 따라 안쪽으로 접어줍니다. 안쪽으로 접어주면 이렇게 조립이 가능합니다. 조립된 부분을 본체와 끼워줄 건데요. 얘를 자세히 보시면 얇은 부분과 두꺼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얇은 부분부터 먼저 본체에 끼워주는데, 끼우고 나면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프레파라트를 끼울 부분을 조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레파라트를 끼울 부분을 뒤집어 보면은 파란색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 파란색 부분에서 점선을 접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을 안쪽으로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점선을 접고 노란 부분을 안쪽으로 끼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파란색만 보이고 반대쪽에서는 노란색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보이는데요. 이 구멍으로 프레파라트를 끼워주게 됩니다. 두 번째 부품과 첫 번째 부품을 연결해 줄 건데요. 노란색 부분과 주황색 부분이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엮어줍니다. 지그재그로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제 2개의 부품을 서로 연결해 줄 건데요. 이 폴드 스코프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지금처럼 안쪽으로 보이도록 해주시고요. 뒤집어 보면은 빨간색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 빨간색 부분을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총 8개의 부분인데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쪽 날개를 잡고 앞뒤로 렌즈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스티커 부품 중에서 이렇게 번호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ID 카드입니다. ID 스티커를 폴드스코프 홈페이지에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얘를 붙인 다음에 이제 점선이 총 4개가 있는데요. 점선 4개 중에 3개는 안쪽으로 접고요.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 점선은 위쪽으로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만 위쪽으로 접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붙게 됩니다. 프레파라트 제작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부품 중에 이런 모양들이 들어가 있었을 텐데요. 이제 여기에 아까 스티커 뭉치 중 투명한 스티커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 투명한 스티커에 시료를 붙여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투명한 스티커를 한 장 떼어내어서 이런 부분에다가 한번 붙여주시고요. 저는 이 털을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붙여낸 부분에 붙인 뒤 다시 이 위쪽 부분에 투명한 스티커를 한 번 더 붙여주면 됩니다. 폴드스코프가 말라리아의 유충을 관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액체 샘플을 관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투명한 스티커 한 장을 떼어내어서 붙여준 다음 지금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혈액 샘플이나 물 샘플들을 스포이트로 한 방울씩 넣어준 뒤에 다시 이 스티커를 붙여주면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체와 프레파라트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체를 뒤집어 보면 아까 프레파라트를 끼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화살표로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프레파라트를 끼워주면 되는데요. 구멍으로 통과를 시켜줍니다. 프레파라트를 끼워 주었으면 여기 날개 부분을 이용해서 프레파라트에 있는 시료 부분과 렌즈 부분을 잘 관찰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금 이 부분으로 눈으로 관찰을 하는데 안경을 쓴 분들은 안경을 벗고 렌즈를 관찰을 해야지 안쪽 부분을 관찰이 가능합니다. 커플러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폴드스코프 안쪽의 시료를 관찰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용했던 양면 테이프 중에 하나를 꺼내서 스마트폰의 렌즈에 붙여줍니다. 이건 지금 기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카메라의 렌즈가 잘 보이는지 확인한 다음에 붙여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커플러를 붙여주시는데 이번에는 까만색 부분이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붙여줍니다. 그 다음 이 파란색 면에다가 붙여줄 건데요. 파란색 면과 스마트폰을 연결을 해줍니다. 네, 카메라를 연결하면 자석의 힘으로 착 붙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초점을 맞춰줄 수 있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광원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D 램프인데요. 여기에 커플러를 하나 끼워줄 수 있습니다. 커플러를 끼워준 다음에 불을 켜줄 수 있는데요. 이 커플러를 어디에 끼워주면 되냐면 여기 지금 LED 램프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끼워줄 거고요. 은색 부분이 위쪽으로 가도록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 부분을 노란색 부분에다가 붙여줄 겁니다. 노란색 부분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아까보다 훨씬 더 밝게 관찰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관찰이 가능해집니다.